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연애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이나 와이프분이 있으십니까? 또는 솔로지만 지금 내가 썸 타고 있는 사람, 아니면은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네. 오늘 영상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배우자 또는 연애하실 분을 볼 때 원나잇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굳이 볼 필요 없는데, 근데 사실 원나잇도 이게 원나잇에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또 원나잇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우선 그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간단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이 준비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는 조화입니다. 만약에 얼굴은 저처럼 이렇게 달덩인데 눈, 코, 입이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서 오목조목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얼굴 크기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 눈, 코, 입이 너무 작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순간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결단이나 결정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말다툼을 했다, 또는 의견이 안 맞다, 그럴 때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반격을 세게 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고, 또 반대로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눈, 코, 입이 엄청 크신 분들 계세요. 대표적인 분들이 연예인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화롭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분이 평상시에 그냥 일상으로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분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걸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눈만 엄청 크거나 코만 엄청 크거나 입만 엄청 크신 분들 계세요.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런 눈망울이에요. 막 부리부리해, 막 엄청 커요, 막 반짝반짝하고. 근데 코가 굉장히 작다, 또 입이 엄청 작다, 코 요 길이 있죠, 이 길이보다 입 길이가 더 작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너무 이렇게 도드라지게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호박씨 사장이 혼자 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되고, 코가 굉장히 크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 또는 사랑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거, 취미생활이나 일적인 부분에 더 인생을 치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서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이 너무 크다, 그런 분들은 좀 너무 오지랖이 넓어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해져요. 오지랖이 넓고 좀 대범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같이 있으면 막 깜짝깜짝 놀라거나, 또는 좀 놀랄 일이 생기거나, 또는 너무 피곤해서 나도 거기에 말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요. 얼굴형이 좀 각지신 분들, 이게 광대가 뼈가 많이 튀어나오시거나 얼굴 전체적인 형이 다이아몬드 형이거나 좀 각이 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많아요. 약간 16차원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연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의논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얼굴에 각이 진 관상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건 당연한 거라서 굳이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또는 상대 만나는 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왜 혼자 결정해?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16차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실생활에 실제로 중요한 것들에 관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로, 눈, 코, 입, 얼굴 이런 크기들 있죠. 길이, 양, 가로 길이, 그걸 비교했을 때 약간 어느 정도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우면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겪고 경험하고 받았던 교육에 따라 갖고 각자 성향은 다를지언정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협의가 가능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화가 조금 깨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부위가 특정적으로 특징이 도드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라서 상대가 이해 안 해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연애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 배우자한테 어떤 배우자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뭔가 저랑 당연히 안 맞는 뭐 이거저거 사소한 것도 안 맞고 뭐 물론 큰 일도 당연히 안 맞고 이러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악은 당연히 배신이겠죠. 그렇죠. 예, 최악은 배신이고, 방금 브린이가 말한 거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노멀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잘 해결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같이 살거나, 그걸 해결을 못하더라도 서로 참고 살면 그나마 유지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최악인 거는 배신이겠죠. 아무래도 배신의 상, 내가 왕이 될 상인가가 아니라 배신의 상 따로 있진 않아요. 단지 배신을 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배신할 확률이 높고, 그건 당연히 배신
배신하는 이유에 따라서 다르겠죠. 배신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뭐 바람을 핀다든지. 그러니까 바람이 배신이잖아요. 바람을 피는 이유. 뭐 때문에 바람을 필까요? 다양하겠지만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생각 안 나는 걸로 바람을 피워본 적이 없거나 또는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피웠어요. 네, 보통 바람 피는 건 뭐 가장 약한 이유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정이 들어서 같이 일하다 보니 정이 들어서 같이 취미생활 하다 보니 정이 들어왔고 그냥 뭐 친구 사이였는데 또는 아는 오빠 아는 동생 뭐 이런 사이였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소홀해졌을 때 날 이해해주고 날 위로해줘서 정이 붙어서 그런 경우가 뭐 그나마 제일 약하거나 제일 노말하거나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될 이유고 그 외의 이유들은 보통 보면 성적인 문제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격이 식상해졌거나 또는 잘 안 맞거나 한데 이 사람은 내 성욕을 굉장히 잘 자극시켜서 실제로 또 관계를 해보니 굉장히 잘 맞았다. 뭐 어쨌든 그 확인해보는 자체가 배신이고 불륜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 또는 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너무 외롭게 한다. 일밖에 모른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일밖에 그래서 나는 그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불륜이라고 하는 배신 또는 바람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성향이 우선 첫 번째로 자기 감정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두 번째로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심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에 치우쳐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특징이 강하게 결합이 잘 되면 어느 한 기폭제에 의해서 그걸 핑계로 자기가 바람이나 불륜이나 배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에 두드러지는 사람에 대해서 얼굴에 나타나 있는 관상이 어떤 건지 보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미간이 좁습니다. 미간이 좁으신 분들, 눈썹과 눈썹 사이 잔털이나 상처나 아니면 우둘투둘하거나 시커멓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입술이 얇고 입이 작으신 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내심이 현저히 낮습니다. 참을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이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날 외롭게 만든다. 그러면 그거는 바람피기에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 그걸 못 견디거든요.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눈방울이 굉장히 크시 눈이 굉장히 크시고 쌍꺼풀이 도드라지게 나 있고 눈썹도 길고 그 다음에 손가락들이 길쭉길쭉 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에 많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그냥 친구였는데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오빠였는데 그냥 동생이었는데 근데 내가 지금 만난 사람이 날 소홀하게 대하고 싸우고 서로 안 좋은 상황에서 날 너무나 잘 이해해주고 뭐 너 너무 고마워 또는 반대로 친구나 동생이나 아는 오빠가 있었는데 그 사람 너무 힘들어갖고 위로해주다 보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이제 그런 관상을 좀 가지신 분들이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 코, 입이 모이면서 날카롭게 생기면서 눈빛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부족한 거를 충족시키려는 욕구가 강하세요. 내가 뭐가 부족하다. 지금 현재 내 지금 생활에서 내가 이게 부족해. 그럼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아도 내가 만나는 지금 이성이 이 부분이 부족해. 근데 이 부분을 저 사람한테서 채울 수 있겠네? 해서 그 사람한테 채우려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는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약간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공격적인 느낌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섭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너무 선하고 착하게 생기고 이쁘고 잘생겼더라도 눈, 코, 입이 보이고 그리고 눈의 안광이 조금 총명해 보이고 그리고 눈 밑에가 도톰하면서도 반짝거리고 주름이 있으시면서 입술 라인이 선명하면서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리고 코가 콧선, 콧날이 날카로워요. 뭉퉁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을 약간 공격적으로 생겼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도는 하지 않는데 그리고 실제로 바람을 피시지도 않고 배신할 생각이 1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자꾸 오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 관상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눈가주름 세 줄이 아주 부채꼴 모양으로 둥글둥글 또는 짝짝짝 이렇게 세 줄이 선명하게 싹 보이셔서 웃을 때마다 눈웃음처럼 보이시는 분. 예, 뭔지 아시죠? 예, 그런 분들은 이 눈가에 주름이 이렇게 세 줄이 이렇게 있어요. 예, 또는 이렇게 타원 쪽으로 이렇게 세 줄이 있거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오해를 받으시냐면 눈웃음을 쳐서 오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상대가 여자면 그게 누가 됐건 잘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배려해주고 문 잡아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나서서 도와주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걸 안 하면 난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심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해를 자주 불러오세요. 이건 남자분 여자분 다 동일하고 예, 눈웃음이 아름답고 눈웃음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독특하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사심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마인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나쁜 사람이 된다 라는 무의식 중에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건데 상대방은 오해를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제 애인이나 배우자도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거나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대범한 마인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난 바라보겠다 라는 그런 각오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간 성적인 욕구가 좀 강하신 분들, 그래서 바람까지도 이어지실 수도 있으신 가능성이 확률이 높으신 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머릿결이 아주 풍성하고 강인해요. 머리는 명리학적으로 물을 의미해요. 물을 의미하는데 물은 응축되어 있는 에너지, 다시 말하면 정자나 씨앗과 같은 형상으로 바라봐요.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머리카락이 그런 걸 상징하는데 돼 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 남자 할 거 없이 정력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는 하얗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풍성하다거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오히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파마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은 뭐냐면 정력,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 생물학적으로 이제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적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시기가 넘어서면 그런 에너지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야지 그런 걸 위해서 모험을 안 하고 안정적으로 이제 생산된 내 이세들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잘 보호하면서 케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너무 계속 강하게 유지된다면 있는 보호해야 될 것을 보호하지 않고 또 오히려 다른 데 더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나이대별 외모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머릿결이 너무 풍성하고 너무 새까맣고 거기다가 머리가닥 한 가닥이 아주 단단한 사람들은 그만큼 정력이 있어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그리고 웃을 때 부린이 웃어보시겠어요? 아니 그건 미소고요. 네, 한박 웃음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분위기도 그렇네요. 저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좀 정력이 약한가 봐요. 왜냐면 이게 웃을 때 위치아열 있죠. 이 위에 치아열, 잇몸까지 다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예. 그냥 이렇게 입만 벌리고 웃는데도 잇몸이 훤히 다 보이시는 분, 그런 분들도 정력이 좋아요.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다 좋아요. 그리고 그 행위를 즐길 줄 아시는 분들이세요. 좋아하고, 그리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수동적이라면 내숭잉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그리고 입술이 색깔이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면서 너무 입술이 앵두같이 이쁜 그런 입술 가리신 분, 기본적으로 건강하고 그 입술에 아랫입술이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력까지 세서 성관계를 굉장히 능동적으로 즐길 줄 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배우자나 또는 연애를 할 상대를 이제 얼굴을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대화를 하거나 몸의 대화, 뭐 입의 대화, 이런 많은 대화들이 있잖아요. 대화 방식은. 그런 대화를 하기 전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서로가 서로를 맞추는 데도 좋고, 또 시간 낭비를 안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행동하시고 실천해 보신다면 어느 정도 뭔가 좋은 성과도 있을 수 있고 재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고 잘 시청해 주셨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